네, 안녕하세요. 시설 원예기술사 안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마트팜 창업 A2G 과정의 세 번째 편이죠. 지난 시간 잠시 복습을 하면 농지를 조성하는 단계 때 성토에 관련 여러 가지 인허가 그리고 성토를 하기 위한 경계 측량 등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전에는 그냥 이러한 인허가에 맞춰서 성토를 하고 온실 파이프를 꽂아서 짓고 했지만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자, 농식품부의 지금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단계 때 우리는 꼭 집안에 대한 평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성토를 하고 또한 이 농지 자체에 진해력이라고 하는 땅이 지지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약 10톤의 보장이 돼야 되는 검토소가 있어야 돼요. 저희 예전 영상, 제가 이 설계 용역한 과정의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래서 비닐온실 하나 짓는데도 이제는 보조사업에 농식품부 어떤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면 지질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토 후 평판 제한 시험,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지질조사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해력 10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를 지질 집안 기술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제도들이 적용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전혀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들이 확실히 제도화가 되고 규격 설계, 규격화가 된다면 좀 더 체계적인 스마트팜, 또 미래의 이 스마트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농식품부의 온실 신개축 사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농지에 대한 진해력 부분은 사실은 검토소까지는 요청하진 않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설 원예 분야의 어떤 하우스 내재 규격은 기준 베이스가 진해력 10톤을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토를 마쳤어요. 성토가 끝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토 단계 때 필요로 의해서 토사유실이라든지 아니면 내 농지의 사면에 의해서 나에 대한 땅이 굉장히 면적이 손해를 본다든지, 주변 이해관계자의 어떤 집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 때 우리는 보통 성토를 할 때 보강토 블럭을 쌓죠. 웅벽이나 보강토나 뭐 축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일정 규모의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꼭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토교통부 이제 법령에 따르면 보통 공작물 설치에 대한 그 규정들이 다 있어요.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설계사 통해 가지고 명확히 인허가적인 부분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수평 투영했을 때 75제곱미터, 그다음에 3차원적인 부피로 봤을 때는 150, 보통 뭐 루베라고 부르죠. 세제곱미터 요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사실 설계사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강토 블럭까지 해서 땅을 이쁘게 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할까요? 부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바로 지하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하수까지 할 건데, 지하수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시설 원예기술사지만 대학원까지 세부 전공을 지하수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지하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 지하수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농촌에서 소위 말하는 건수, 소공, 그 다음에 대공이 있죠. 자, 소공과 대공은 안반으로 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안반 위, 보통 우리가 충적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암이 퇴적이 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암 위에 어떤 층을 이루고 있는 까지 지하수를 뚫었을 때 우리는 보통 소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공 굴착기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작고 에어 펌프카가 안 와요. 굴착을 할 때 옆에 노란 색깔 에어 펌프카가 없다. 소공파네. 자, 소공은 깊이 얼마까지 팔 수 있어요? 몰라요, 이거. 왜냐? 밑에 안반에 대한 이 노출되는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어떤 지역은 제가 이제 소공 팔 때 한 2m에서 안반이 나온 적이 있고, 한 15m에서 안반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이 충적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양층을 보통 소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소공 공사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에어펌 카드 없고 소형굴착기 와서 로트라고 하는 지하수를 관정을 뚫는 기가 툭툭툭 들어가다가 암을 만나
끝. 그래서 물량 계산해서 양수량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 소공과 안반수, 대공과의 또 차이점은 뭐냐? 일반적인 스마트 농업의 양액재배라는 농가들은 권하지 않아요. 잘. 건수라는 거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암 위에 해당층에 있는 또 홀에 대한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고 비가 오거나 또 가뭄이 들거나 계절에 따라서도 수질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얘기죠. 이에 반해 안반수는 상대적으로 좀 광역적인 범위라 보면 돼요. 우리나라 안반은 화강편만, 화강암이랑 굉장히 오래된 암으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지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들 대부분이죠. 포항분지라든지 일부 이렇게 이제 섬, 제주도 같이 이제 현맘지대라든지 이런 데 말고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변성한 지대로 많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지질에 대한 조사운동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안반수를 깊게 뽕뽕뽕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일반적으로 우리 화강편마암지대에 보이는 이 미네랄이라고 하죠. 성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Fe 성분이 많습니다. 또 깊게 내려갈수록 중탄산 이온이 높게 올라가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부려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반수를 아주 깊게 뽕뽕뽕 들어간다. 막 200m, 300m 들어간다. 그러면 pH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지질적인 특성도 고려하셔가지고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금 같은 경우 보통은 한 150에서 250 내외 이렇게 하고요. 대군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0m 내외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50에서 1000만원 사이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안반수 파면 한 50톤 하루 양수량이 한 50톤 내외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양호하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 딸기 온실 1000평에서 하루에 쓰는 물량이 한 10톤에서 15톤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하수 관정 개발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지하수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만 좀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인허가적인 부분 그리고 이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하기 전에 지하수 내 땅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지하수 두 번째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